바람의 머신러닝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행렬을 실제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간단히 우리가 행렬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손으로 푸는 방법도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다차원 배열을 실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을 하는데 손으로 계산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계산할 양들이 많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사실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고 코딩을 배우는 이유가 너무 많은 계산들, 손으로 하기에는 좀 많은 계산들, 복잡한 계산들을 조금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사용을 해서 그 안에 있는 numpy라는 그 모듈을 사용을 해서 행렬 계산을 어떻게 빠르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지를 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모양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신경망을 우리가 이제 다루면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서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기본적으로 여기 X라고 되어 있는 요 세 개의 입력값이 들어오게 되고요. 요 입력값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가중치 값들이 곱해지면서 그 다음번 레이어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다음번 레이어 L10, L11, L12, 이제 여기가 L1 레이어고 여기가 L2 레이어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로 쓸 때는 이 레이어들도 많고 이 아래쪽으로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우리는 간단하게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굉장히 단순하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텐서플로우를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이 머신러닝 관련돼 있는 어떤 코드를 짠다 그러면 이렇게 몇 개 안 되는 이렇게 간단한 종류의 행렬을 계산할 일은 없습니다. 거의 아래쪽으로도 아주 간단하게 해도 최소한 10개 이상은 될 거고요. 그냥 간단한 그림 하나 가로 세로 100개 픽셀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러면 100 곱하기 100이 되니까 10,000개의 입력값이 들어가게 되겠죠. 10,000개의 입력값이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레이어들, 각각의 레이어들도 이제 10,000개의 이런 동그라미들을 각각 가지게 될 거고, 이런 것들이 10개에서 20개 그 이상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는 요 값들이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이것들을 손으로 하나씩 계산한다는 건 이제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계산하기 위해서 컴퓨터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우선 이런 간단한 모양을 하나의 모델로 두고요. 얘를 우리가 행렬을 가지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대학생이거나 혹은 이미 행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고등학생이거나 그러면 굉장히 좀 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C 언어 같은 걸로 행렬식을 스스로 짜봤다 이런 분들은 굳이 들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왜 굳이 여기 넣냐 그러면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만으로도 우리가 이런 인공지능, 머신러닝에 관련되어 있는 대부분의 수식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정도의 기초 지식을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인공지능, 머신러닝을 프로그램 할 수 있는데, 수식을 이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대학에서 봤던 많은 대학생들은 이 작업들을 제대로 못해요.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우선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던 수학 지식하고 대학교 들어와서 이 수학적인 지식들을 활용하는 거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아마도 고등학교 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굉장히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수능이라는 그 시험에 좋은 점수를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 유형을 익히고 이 문제에 따라서 풀이 방법들만 찾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나오면 답을 찾죠. 왜 그렇게 답이 되는지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1, 2, 3, 4, 5번 중에 어떤 게 답에 가까운지를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찍어서 맞추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게 수학을 공부하는 일종의 방식이었습니다.
정작 그러다 보니까 이 행렬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 행렬을 사용해서 어떤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좀 깊은 시간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가지고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고등학교 때.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대학 들어와서 이런 종류의 문제들을 푸는 게 좀 처음에는 많이 어려웠습니다.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기존에 알고 있던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혹은 그 이상의 연립 방정식들을 계산을 해냈어야 되는데, 할 수 있다는 거는 대충 알 것 같았는데 컴퓨터를 이용해서 풀려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누군가 답을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답을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굉장히 좀 난감했죠. 공부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죠. 저 역시도. 많은 대학생들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 이런 그 계산식들이 간단한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이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가게 되면 공대 쪽에서 매트랩 같은 프로그램을 많이 쓰죠. 옥타브라든지 사일랩 같은 이런 그 오픈되어 있는, 무료로 되어 있는 그 툴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 저도 많이 쓰는데요. 이런 함수들을 사용을 하다 보면은 얘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지는 말고 오늘은 조금 간단하게라도 이 내용들을 알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조금 알아둬야지 우리가 이런 함수들을 쓸 때도 얘네들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나중에 조금 더 이 성능을 개선을 시키고 싶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값들은 제가 임의로 집어넣습니다. 뭐 꼭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신경망을 가동을 시키면은 세 개의 입력값이 들어올 거고, 여기 들어와 있는 제가 2라는 값이나 뭐 마이너스 1, 그리고 점수는 현재 0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값들은 우리가 하나씩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 안에서 이 값들이 하나씩 바뀌어가면서 최종적인 결과값에 맞게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이런 과정을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서 계산을 하게 되죠. 자, 한 번의 계산 과정 중에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x0에서 2를 곱해서 L10으로 가고, L10을 만들어질 때는 x1에다 2를 곱해서 또 더해주고, x2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해줍니다. 이렇게 세 개의 값, x0 곱하기 2, x1 곱하기 1, x2 곱하기 마이너스 1, 이 세 개를 더해서 L10이 되는 거죠. L11은 x0에다 2 곱해주고, x1에다 2 곱해주고, x2에다가 0을 곱해주는 거죠. x2는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x0에 2, x1에 2,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L11이 됩니다. L12는요, 이거 하나밖에 없죠. x1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이쪽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개의 값이 만들어졌죠. 이 세 개의 값이 만들어졌고, 이걸 가지고 다시 두 번째 L20, L21, L22를 만들게 됩니다. 얘네들을 만들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방식을 가지고 최종적인 결과값 y0, y1, y2 이걸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하나씩 좀 간단하게 볼게요. 입력은 x0, x1, x2 이 세 개 입력이 될 거고요. 여기서 계산해서 나오는 출력이라고 써놨습니다. L10, L11, L12 이렇게 세 개의 출력이 있죠. 그리고 각각의 출력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x0에다가 2를 곱해주고 2 곱하기 x0죠. 그 다음에 x1에다 2 곱해주고 2 곱하기 x1이죠. x2에다 마이너스 1 곱해주고, 이렇게 세 개를 더해주는 거고요. L11은 11은 이렇게 두 개만 있죠. 그래서 x0에 2 곱해주고 x1에 2 곱해주고, L12는요 12는 제가 실수했네요. 여기서 오는 게 아니라 여기 하나밖에 없죠. x1에다가 마이너스 1, x2에 마이너스는 아니고 얘는 없습니다. 그냥 마이너스 x1 이거 하나만 있죠. 자, 그렇게 해서 L11, L12, L10, 11, 12 세 개의 값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세 개의 값이 이제는 다시 입력이 되는 거고, 출력으로는 L20, L21, L22 이 세 개가 출력이 되죠. 입력에다가 어떤 걸 곱해서 출력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이거죠. 지금 2-1, 2, 2-1, 1, 2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곱해서 만들어 줘야 됩니다. 해보죠. L20 만들 때는 어떻게 하죠? L10에다 2 곱해주고, L11에다 2 곱해주고, L12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해주죠. 그래서 2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L20이 만들어지고요. L21은 보니까 여기 두 개는 없고 이거 하나만 있네요. L10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해서 L22를 만들어줬습니다. L22는요, L10에 2 곱해주고, L11에 마이너스 1 곱해주고, L12에 2 곱해주고, 그래서 이 세 개를 이렇게 더해주면 L22가 만들어지죠. 자, 요 세 개 L20, L21, L22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세 개가 다시 입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세 개가 입력이 되고, 여기에 다시 이런 계산을 해서 최종적인 출력 Y0, Y1, Y2를 만듭니다. 여기 Y0는 2 곱하기 L0 마이너스 1 곱하기 L21, 그렇죠? Y1은 L20에다 마이너스 1 곱해주고, L2에다 마이너스 1 곱해주고 더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Y2는 L20에 2를 곱해주고, 이렇게 하면 최종적인 Y 그 출력값이 다 만들어지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걸 화면 하나로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거 쭉 보시면요. 자, 요거 지금 제가 잘못했네요. 요거 지금 잘못했어요. 마이너스 x1 하나만 남죠. 마이너스 x2는 아닙니다. 아닌데 그리기 귀찮으니까 여기를 그냥 마이너스 x1 빨간색 줄이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그렇게 생각을 합시다. 자, 이렇게 세 개의 값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걸 우리가 하나씩 손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컴퓨터나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x0, x1, x2가 이를테면 1, 0, 0이라는 세 개의 입력값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x0, x1, x2가 1, 0, 0이라는 입력값을 가지고 있어요. 얘가 1, 0, 0. 그러면 여기 1, x0에다 1 넣어주고, x1에다 0 넣어주고, x2에다 0 넣어주고 해서 L10 구할 수 있죠. 여기 x0, x1에다가 1과 0을 넣어서 L11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거 가지고 L12 구할 수 있죠. 요 세 개의 값을 구하면 요 세 개의 값을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서 L20 구하고, L21 구하고, L22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해진 L20, L21, L22 이 세 개의 값을 다시 마지막 세 개의 수식에 집어넣어서 Y0, Y1, Y2를 구할 수 있죠.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왔던 거라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가 행렬식으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x0, x1, x2 앞에 붙은 2 마이너스 1을 이렇게 행렬로 만들어 놓고, 한 행으로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x0, x1 앞에 있는 2 x2 앞에는 지금 0이 있는 거죠. 0 곱하기 x2가 된 거죠. 0이니까 0 이렇게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은 x0는 없고요. x1 앞에 마이너스 1, x2 앞에 마이너스 1. 그래서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하나에 3 곱하기 3짜리 3행 3열 행렬을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다가 x0, x1, x2를 곱해주면 2 곱하기 x0, 2 곱하기 x1, 마이너스 1 곱하기 x2 그렇게 해서 L10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행렬을 만들 수가 있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